시장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네요. 원달러 환율도 하락 출발했다 현재 상승 전환대 6원 정도 오르고요. 양시장도 강박권 출발했지만 현재는 0.4에서 0.8% 정도까지 낙폭 키웁니다. 외국인, 현선물 모두 다 매도,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으로 쳤을 땐 쌍끌이 매도입니다. 오늘장 어두워지는 이유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분위기가 조금씩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뭐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많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나면은 항상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PPI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향후에 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약간 조금 둔화시키는 모습, 또 특히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뭐랄까요, 긴축을 조금 조정하자, 속도를 조정하자. 뭐 이런 내용들 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만은 미리 이미 올라간 상황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뭐 중국 어제 한중 회담 하면서 중국 관련주 좀 기대감이 있는 편인데요. 오늘 시장 보시면 역시 어제 미국 시장 월마트의 상승세를 뒤로 하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마트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화장품 주식들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일부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형주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특징은 컨텐츠, 엔터, 게임 섹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성장 섹터로서 그동안 조정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많이 소외되었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탄력 저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M이라든지 JYP 엔터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NC소프트 외 게임주들 강세 다 대부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 상당히 강했었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오늘도 일편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못 오른 종목들 조금 동참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바이오 섹터 강세입니다. 바이오 섹터 주들도 시가총액 4위 종목들 대부분 코스닥에 위치하고 있고요.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 다 좋습니다.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어제 알테오젠 오늘도 다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스코텍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코스닥의 시가총액 4위 종목군, 기관 선호 종목군들의 강세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다라면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었던 2차 전지 섹터주들 안 좋습니다. 어제 삼성 SDI 급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해서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와 삼성 전기같이 많이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덜 오른 IT 섹터 일부, 그다음에 낙폭과대 바이오, 엔터, 게임, 콘텐츠 이런 성장주 섹터 쪽에서의 힘이 조금 두드러진 아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게임, 엔터, 콘텐츠 이쪽부터 좀 주셨어요.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지스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기대감이 있죠. 워낙 게임주도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라든지 경기에 대한 위축 우려감도 많이 작용을 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 신작을 내놓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NC소프트, 그다음 위메이드, 펄비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넷마블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제 콘텐츠 섹터 다 대부분 바닥에 낙폭과대한 종목들이고요. 공매도도 좀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챙겨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 엔터, 게임 섹터 쪽들 플랫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 카카오페이 변동성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급등하다가 급하향했다가 다시 또 급등하고 계속 변동성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폼 섹터까지 연결 지으면서 성장주 섹터주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너무 과대하게 매도가 나왔던 쪽들로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나오는데 너무 억눌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실적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리에 대한 둔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연결이 되면서 해당 섹터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섹터 안에 후발주들 찾기 계속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니켈 관련주 강세, 요즘에 희귀금속, 리튬, 니켈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씩 움직입니다. 인도네시아 쪽에서 관련된 공장 폭발 사고 소식이 어제 좀 나와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데 한 번에 이 종목이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과연 우리 시장에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지금 재료, 소재 이런 부분에 시장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 리튬에 집중을 한 모습이었다라면은 지금은 또 리튬 관련주들은 약간 좀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그런 맥락이었었고요. 소재주들이 좀 그런 대형 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또 중소형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다시 또 니켈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니켈 관련주도 지금 대장은 STX가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티플렉스나 황금 ST 이런 부분들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일부 철강, 중소형 철강주들도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만 시장이 조금 지금 눌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오늘 보시면 이 소재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쪽 곡물 수출 이렇게 하게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폴란드 쪽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다시 또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것처럼 시장이 계속 뉴스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뉴스로 인해서 소재, 원자재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니켈 관련주들 좀 따라가기에는 조금 사실 확실히 이거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움직임에서는 좀 STX가 좀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비철금속류라든지 철강류들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여러 가지 부분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네옴시티 이런 거와도 연결지어서 나중에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다시 또 이제 미래에 또 가격 매매차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좀 리튬 관련주들 움직임은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따라가기 좀 많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오히려 리튬이라고 하기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다른 소재 섹터, 반도체가 됐든 디스플레이가 됐든 IT가 됐든 부품 소재 장비 이쪽을 또 중심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민감주들이 좀 쉬어가고요. 소매, 유통 쪽, 소비주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반등이 나타나는데 역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특별하게 재료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근데 월마트가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마트도 좀 강하게 올랐다가 좀 매물을 맞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 나려면 금리가 좀 안정을 보여야 되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수그러들어야지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임의 소비재 쪽으로의 매수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화점도 그렇고요. 다른 소매 유통주들이라든지 소비주, 화장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주들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일단 소비주 섹터주들이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관계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이제 많이 둔화되면서 우려감이 있었던 것만큼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미국의 PPI, CPI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오프닝 픽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빠지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올라오는 현상이 계속 순환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양시장에서 매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동안 강하게 사더니 또 환율이 올라오다 보니 오히려 다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대형주들 지수보다 오버슈팅 되어 있었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조금 지수 쪽으로의 눌림목 조정을 좀 고려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코스닥에 있는 그다음에 성장주 기술주 섹터 안에서 덜 오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은 계속 좀 유효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뿐만 아니라 성장주들 금리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